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미즈노래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 테슬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캡처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일론이 트위터 사진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언맨이었거든요. 아이언맨이 여러분 일론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 영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 눈에서 빛이 나가네. 와 이게 뭘까? 이 아이언맨 모습인데 아이언맨과 슈퍼맨의 합작품. 와 여기도 막 X. 와 되게 멋있다.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테슬라가 개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옵티머스. 내년 테슬라 공장 배치 등 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공지가 떴네요. 야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요즘 우리 일론이 달라졌어요. 주가 관리하네. 타이밍 좋아. 일론 아주 좋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오늘 정말 타이밍 예술이었어요. 이 공시를 빵 하면서 덕분에 자 오늘 테슬라 몇 프로 상승했나 한번 볼까요? 짜자잔 5.15%. 지난주 금요일에 토해냈던 상승분을 한 큐에 우리가 이 맛에 또 테슬라 하는 거죠. 한 큐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네? 리스크 관리를 하라 그랬지 제가 테슬라를 팔라 그런 적 없습니다. 좀 더 기사를 들여다볼까요? 자, 일론은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생산해서 테슬라 내부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서 2026년에는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회사들을 위해 대량 생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하고 2022년 9월 범블비로 불리는 옵티머스 1세대를 공개했죠. 올해 1월에는 티셔츠를 이렇게 딱 많은 빨래를 많은 빨랫감 옵티머스 2세대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저희도 쇼츠에서 많이 보여드렸죠. 자, 일론은 지난 4월에도 옵티머스를 언급했으나 당시에는 올해 말에 테슬라 공장의 배치에 유용한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말까지는 외부에 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드디어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부 사용 시점과 외부 판매 시점 모두 늦춰진 것이긴 하지만 심지어 로이터 통신은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일론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전략이 있다고 지적을 했지요. 근데 저 로이터는 아무튼 진짜 뭔 왼수가 졌는지 아무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여러분 로이터 통신의 기사는 일단 한 번은 필터링을 아니 두 번, 10번을 필터링을 한번 하고 들으셔야 돼요. 2019년 일론은 투자자들에게 테슬라가 2020년까지 로보택시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로보택시는 아직까지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 얘기야. 로이터 통신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오늘 8월 8일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10월로 2달 연기한다고 말했고요. 이에 대해 일론은 X를 통해 차량 전면의 중요한 디자인 변화를 요청했다고 설명을 했죠. 자, 내일 어닝을 앞둔 테슬라 분기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차 수요가 경쟁 심화 등으로 줄어들면서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편 테슬라는 오는 23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내일이죠. 일단 미국 현지의 반응은 2분기 테슬라의 자동차 매출의 총 이익률, 규제 크레딧을 제외한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 18.14%에서 16.27%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적어두세요. 오늘 썸네일에도 제가 적었죠. 전년 동기 대비 18.14에서 16.27, 16.27이 가이던스인데 16.27보다 좋게 나오면 난리 나는 거죠. 나쁘게 나오면 조금 빠지지 않을까요? 빠졌다가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는 201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미 테슬라의 주가에 많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조심스럽게 얘기해야지 또 오른다 내린다 잘못했다간 또 큰일 나죠. 여기까지가 오늘 들어온 테슬라 소식인데 이거 말고도 오늘 테슬라에 대한 자잘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 좀 말씀드려볼까요? 자, 아시다시피 전기차에 대해 일관되게 적대감을 표시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 정말로 완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마켓워치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지지와 거액 기부가 알려진 이후
뭐 지금 돈 뭐 기부했다 안 했다 부정하는데 아유 다 했어요. 그 안 하고 되겠나? 다 돈 먹고 돈 먹겠네. 다 일단 저마다 몰라요, 여러분. 다 있는 거지. 응? 자, 그 후에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한 어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쭉 특별히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조금씩 뭔가 분위기가 좀 전환되고 있거든요. 자, 물론 외신들은 이 같은 변화가 있다 해도 모든 전기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닐 거라고 적용하고 있죠. 지적하고 있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자, 트럼프는 그저께죠. 토요일 미시간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자신은 I like 일론 머스크. 자기는 일론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전기차를 지지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에 10%, 12%, 7%, 20% 뭐든 괜찮다고 덧붙였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신차 판매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8.1%였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트럼프 머스크 왜 헷갈리지? 트럼프는 일론이 자신을 대선 후보로 지지했다는 사실과 일론이 트럼프의 캠페인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행동위원회에 매달 4,5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물론 일론은 저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트럼프가 얘기했다니까요. 기부했다고. 그러나 이틀 전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11월 선거에서 승리하며 조 바이든의 단계적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불리우는 일명 EPA 환경보호청 규정을 첫날부터 폐지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 얘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가 지난주 금요일날 푹 꺼졌었죠. 이 규정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더 엄격해지는 배기관 오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신차 판매 시에 더 많은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델을 팔도록 유도한 규정이죠. 자, 이걸 한번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트럼프의 생각은 전기차도 괜찮지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이쪽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연기관 저쪽. 어찌됐든 트럼프의 생각은 전기차 자체는 괜찮지만 자동차 업체가 배기가스 저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기차를 더 생산하거나 구매자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 세금 공제 같은 정부 보조금 형태 없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기차만 그렇게 우대해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응? 무대금을 텍스 크레딧을 주려면 내연기관도 주고 해서 거기서 동정하게 공정하게 선택을 하게 해야지 뭐 한국의 휴대폰 보조금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마켓워치는 이런 수사적 표현에도 결국은 전기차 구매 시에 세액 공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배출 기준의 후퇴 등 본질적으로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여기거든요. 테슬라에게는 나쁘지 않은 테슬라에게는 이게 꼭 악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분기 미국에서만 약 놀라지 마세요. 16만 4천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 테슬라는 미국 시장에서 규모가 있고 이익을 내는 거의 유일한 전기차 제조 업체죠. 2위는 포드 자동차로 2만 3천 대의 전기차를 팔았는데 F150을 주로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버 트럭한테 밀리고 있잖아요. 약 1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웨더부시에 대한 아이브스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의 할인과 세금 인센티브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 전기차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규모와 범위를 가진 테슬라에게는 잠재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이익이 확률이 높아진 지난주 테슬라 주가는 3.6% 하락했지만 수익을 아직 못 내고 있는 리비안과 루시드는 더블이에요. 7.5% 하락했고요. 루시드는 놀라지 마세요. 6배. 18가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테슬라, GM, 포드 모두 2분기 실적을 좀 보고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사실 짜장면이 좀 사양 사업이거든요. 요식업 중에 이제 뭐 웰빙도 아니고 또 살도 많이 찌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짜장면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있지요. 그렇죠? 짬뽕도 생각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 먹거나 매주 먹지는 않더라도 짬뽕 짜장면이 땡길 때마다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면 동네마다 이 중국 중화요리점이 있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결국은 가성비 좋은
끊임없이 수익을 내는 맛이 좋고 양도 많고 가격도 좋고 위치도 좋고 파킹랏도 넓고 서빙하는 분들도 좋고 사장님 인상도 좋은 곳이 대박이 납니다.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쵸? 얼마나 많은 이 차징 시스템의 모습을 우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밑에 있는 그린 컬러가 지금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그리고 밑에가 이제 넌 테슬라 이렇게 써 있죠. 이 모습.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또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간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트럭이 여러분 게임 중에 폴티넷 게임 아시죠? 거기에 이제 등장한다고 합니다. 캐릭터로. 야, 여러분 이거 대박이거든요. 지금 예상했던 대로 사이버 트럭은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뭐 유명한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이 막 계속 타고 다니면서 저절로 광고를 해주고 있고 이제 게임으로도 등장을 하면 이제 게임은 정말 끝난 거죠. 그렇죠? 자, 테슬라 와우 애프터 마켓에서 자, 저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잘 가라 테슬라. 자, 여기서 테슬라도 가니까 여러분 기분 좋게 광고 한마디. 오케이. 여러분 좀 전에 올려드렸던 400% 증명 이 영상의 댓글들을 한번 보시면 이번에 멤버십에 가입해서 공부방에 합격한 분들이 지난 3일 동안 제가 뼈를 갈아넣고 혼을 갈아넣는 라방을 했거든요. 오늘 새벽까지. 새벽까지 그 솔직한 후기들이 딱 담겨 있어요. 제가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오늘 라방 중에 400% 가는 종목, 오늘 400% 가는 종목이 400%가 아니지 600%지 600%. 예지 미라 MIRA 제 사촌 조카 이름이 미라인데 미라야, 너가 오늘 627% 갔단다. 이 종목을 프리장에서 함께 잡아내는 모습을 제가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방에 이번에 원래 저희가 한 12명 정도 15명 정도 뽑는데 이번에 지원자들이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절박함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27명 뽑았죠. 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 공부방한테도 긍정적 영향. 사실 저희가 목표하는 건데. 자, 여러분 미주노래의 공부방은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광고 보이시죠? 시즌 5 공부방 미주노래 공부방에 지원하기를 원하시면 최소한 우주 멤버십 이상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 모든 영상 하단에 보면 여기 딱 보시면 여기 보이시잖아요. 미주노 공식 안내데스크 텔레그램 여기 들어오셔서 문의를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문의 공부방 지원 왔습니다. 그러면 한 주 정도는 좀 쉬겠지만 일단 저 개인적으로 다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지금 시즌 4도 한 달 기다린 분들이세요. 한 달 기다렸다가 최종 인터뷰까지 해서 들어오신 분이니까 여러분 미국 주식 공부 정말 제대로 한번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저 동기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딱 3일 만에 새로운 걸 경험. 그러니까 뭐 리딩을 하고 종목을 찍어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식 공부의 새로움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셨죠? 오십시오. 지원하세요. 좀 전에 전해드렸던 내일 이게 폴티넷이라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여기에 사이버 트럭이 등장한다니까요. 아유, 얘 불쌍하다. 얘 이거 봐. 오, 대박. 오, 하이. 아유. 자유롭게 영어가 나오죠. 네. 와, 여기 폴티넷 사이버 트럭. 이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광고를 해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막 알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막 하니까 와, 우리 일론이가 달라졌어. 주가를 이렇게 잘 관리하네. 아, 진짜 기특해 죽겠네. 여러분, 일론은 제 친구, 팀장님 친구예요. 자, 오늘 증시장관 잠깐 볼까요? 다우는 플러스 0.32%, 나스닥 플러스 1.58%, S&P 500은 플러스 1.08%, 러셀 2000은 플러스 1.59%. 무엇보다도 지난주 수목금 내일이 눌렀던 시장의 반등이 드디어 오늘 성공했어요. 그 반등이 드디어 오늘 성공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반등이 성공한 날 미주노래 추천 종목이 627%가 갔다. 하루 만에. 대박.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번 잠깐 들여다볼까요? 자, 오늘 사실 되게 궁금했잖아요. 바이든 사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저께 선물 시장이 올랐다가 중간에 꺾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또 뭘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본 게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일단 제일 좋았던 거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지난주 금요일 날은 얘네 두 명만 빨간색이었잖아요. 빨간 빨간 빨간. 근데 오늘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시장을 이끌었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4.76% 상승했고 테슬라도 5.15% 급등했고요. 심지어 메타와 알파벳도 2% 이상 올랐습니다. 아, 메타. 오케이. 자,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재선 도전 포기 선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죠. 올라가는 영향. 올라가는 영향. 어찌됐든 자, 미국의 대선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현재는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지만 자, 민주당에서 이제 반격을 할 차례죠. 그렇죠? 일단 분위기 좀 띄워야죠. 100일 남았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미국의 대선과 함께 심하게 요동치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미 제가 지난 15시간 동안에 라방에서 뭔 얘기했겠습니까? 노래를 불렀을까요? 춤을 췄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주식 수익 내는 종목 선정, 매수 타임 이거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했거든요. 물론 라방의 모든 내용은 멤버십에도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라방은 녹방으로만 공부방에 있는 분들한테만 지원합니다. 또 광고하는 겁니다. 공부방 들어오라고. 야, 미국 증권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요. 23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일이네. 오케이. 23일. 네, 그렇죠. 자, 지금 미국 증권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해줬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자마자 비트코인 관련 주들이 쫙 빠졌던 거 기억나세요? 빠졌다 다시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이번엔 조금 다를지 우리 한번 침착하게 냉정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시진핑이 경제 회색 코뿔소 위험 대비 하면서 중국이 5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 단행하고 돈 풀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혀 다른 경기 부양책을 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리 낮추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해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 중국은 전혀 다른 스탠드를 썼는데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과연 누가 이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KO패. 그래서 다시금 미국이 4년 전에 한 것을 지금 돌아가는데 중국 사태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묘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오늘 한번 볼까요? 초반에 많이 빠졌던데 제가 오늘 아침 라방 때도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 자, 중반에 조금 반등되긴 했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오늘 마이너스 13%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오면서 조금 그렇죠. 일봉으로 보면은 더 심각하죠. 목요일날 그 사태 터지고 금요일날 개파락하고 그래도 반등 나오려고 무진장 노력해 놓으려 한 번 더 갭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뉴스를 잘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 영향이 좀 미비하잖아요. 그 클라우드가 이제 자체적인 또는 이쪽은 마소 쪽을 잘 안 쓰니까. 근데 미국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쉽게 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복구될 수 있는 성향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마소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것. 또 한 가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사실 사이버 보안의 가장 대장주고 굉장히 굵직굵직한 기업들과 딱딱딱딱딱딱딱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 악재는 단순한 뭐 자동차 리콜이라든지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주가가 보여지듯이 이건 매출도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컨트랙도 이런 딱 리스크가 떴을 때는 이 기사와 사건을 곰곰이 해석하는 데 끝나지 말고 저희 미주놀처럼 미국 현지에서 시장 조사를 해야지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단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갖고 있다가 물리신 분들은 그래도 좋은 회사니까 일단 버티셔야죠. 섣불리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 RSI가 지금 10까지 빠졌는데 일단은 새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게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 주식시장에 떨어지는 칼날.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느낌 딱 오시죠. 이미 그 악재가 터지기 전부터 M자형 하락의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어닝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참 문제인데 사이버 보안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사실 좀 치명적이죠. 미국 현지에서 아무튼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저희 미주얼만의 장점, 강점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흡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도날드가요. 자,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5 세트 제가 수조체에도 올려드렸잖아요. 직접 가서 제가 먹어본 거 한시적으로 더 연장하기로 했답니다. 일단 반응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반응이 좋고 지금 맥도날드도 거의 기사 회생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단 떠나간 본인들의 커스터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네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해리스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해리스가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되는 분위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 좀 더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키워드는 미국 대선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100만% 확정되는 9월달의 금리 인하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대선 그 다음에 이번에 본격적인 어닝 시즌 늘 실전 중심,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불사르는 저 미주얼 팀장을 한번 믿고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주식 투자의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